자, 정서의 정과정을 볼게요. 일단 이 정과정이라는 제목은 뭐 별거 없고요. 이 정서라는 사람이 작가인데 이 정서라는 사람의 호입니다. 정서의 호를 따서 지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 임을 그리워하여 우니, 그리사와는 그리워하여 우니, 이제 임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산 접동새 나는 비슷합니다. 여기서 이제 산 접동새가 나와 비슷하대요. 그래서 이 산 접동새는 화자의 정서와 유사함. 여기에서 감정이입이 사용됩니다. 항상 화자의 정서와 대상의 정서가 동일하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감정이입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 임을 그리워하여 우니 산 접동새와 나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산 접동새도 임을 그리워하여 울고 나도 임이 그리워 운다. 이런 얘기죠. 아니시며 거짓이신 줄. 자,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니시며 거짓인 것을. 자, 아니시면은 아니며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아니시며가 아니라 아니며 거짓인 것을. 아으, 이때 아으는 여음구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여음구. 자, 이걸 여음구라 그래요. 의미는 없고 운율을 맞추기 위한 구. 아니시며 거짓이신 줄. 근데 이게 뭐가 아니고 뭐가 거짓이라는 거냐면 이 정과정이 여러분 해석이 좀 어려운 이유가 생략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생략된 부분의 해석들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만 정과정을 제대로 해석하고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뭐가 아니고 뭐가 거짓이냐?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해요. 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니며 거짓인 것을,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잔월효성이 아실 것입니다. 자, 이 잔월효성. 잔월효성은 달이거든요. 달과 별인데 제가 왜 이런 색깔로 칠하냐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 달과 별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존재, 바로 절대적 존재로 제시가 된 겁니다. 잔월효성이 아실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넋이라도 임은 한데 여져라. 임은 임과 한데 함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사실 한 곳에, 같은 곳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함께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뭐 같은 얘기니까요. 녀다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녀다, 가다, 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넋이라도 임과 함께 살고 싶구나. 아으는 여음구. 벽이더시니 뉘러시니가. 자, 벽이더시니는 우기던 사람이. 뭘 우겨? 우기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뉘러시니까는 누구입니까? 그럼 뭘 우기나요? 아까 위에 거요.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죠. 내가 잘못을 한 것이라고 우기던 사람이 그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판단한 사람이 누구냐,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누가 꼬질렀어? 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누가 모함했어? 어떤 새끼야? 뭐 이렇게 해석을, 그러니까 이제 같은 해석입니다. 같은 해석이고 뭐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거. 누가 내 잘못을 내가 잘못했다고 모함하며 꼬질렀습니까? 뭐 이런 얘기죠.
과도 허물도 천만 없소이다. 과도와 허물도는 같은 뜻이에요. 예. 과오와 허물이 잘못이, 천만은 전혀. 과오와 잘못은 같은 뜻이죠. 예.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릿 말이신디어, 이거는 무리들의 말입니다. 무리들의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생략된 게 무슨 무리들이에요? 나를 모함하는 무리들의 말입니다. 사르뿐디어, 아으, 사르뿐디어는 슬프구나. 여기, 자, 여러분 제가 일부러 느낌표를 찍어 드렸어요. 영탄적 어조가 사용됐습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슬프구나. 정과정이 나오면 영탄적 어조가 사용되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걸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여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님이 이미여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아소니마, 아소는 감탄사, 도람들으샤 다시, 돌이켜, 괴오쇼셔는 여러분, 이 괴다라는 말은 임진왜란 이전에 사랑하다의 의미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임진왜란 이후에 이 괴다라는 말이 사랑하다는 말로 많이 쓰였어요. 괴다는 순우리말이죠. 괴다, 사랑하다, 사랑해 주소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일단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리를 해볼게요. 갈래는 향각의 여요, 여요라는 건 이제 고려가요라는 뜻이에요. 고려가요로 써드릴게요. 향각의 고려가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걸 향각의 고려가요라고 하냐면 향가의 형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보시면 어떤 것들이 남아 있느냐, 일단 기서결의 3단 구성, 뭐라고 하지? 기서결의 3단 구성입니다. 어떻게 기서결이냐면 일단 1행부터 4행까지 여기까지를 기로 보고요. 그 다음에 5행부터 10행까지 여기까지를 서로 보고 마지막 이 부분을 결로 봅니다. 그리고 19채 향가를 여러분 배우셨으면 아시겠지만 19채 향가의 마지막 부분, 그 결구의 첫 부분에 낙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아소라는 감탄사가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구의 첫 부분에 아소라는 감탄사가 쓰였기 때문에 낙구가 등장한다. 이게 이제 이것을 향각의 여요라고 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기서결의 3단 구성, 그리고 낙구, 그리고 고려가요의 특징 중에 332조의 3음보 뭐 이런 게 있는데 정과정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향가의 영향을 받은 고려가요일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유배문학의 효시예요. 효시라는 건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배문학의 어떤 시작, 시초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정서라는 사람이 유배를 가서 쓴 작품이라는 거고, 이때 임은 그러니까 사랑하는 임이 아니라 임금을 뜻하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유배문학의 효시로 본다. 그 다음에 표현상 특징을 좀 보면 일단 감정이입, 이건 빼놓을 수 없죠. 네, 접동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정의 직설적 표현. 감정은 또 뭐야? 감정의 직설적 표현. 그래서 감정을 돌려 말하거나 뭐 비유를 통해 말하거나, 물론 이제 뭐 비유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직설적으로 많이 드러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보면 돌이켜 나를 사랑해 주세요 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특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를 보죠. 얘는 한시네요. 한시인데 이제
예, 한자가 7줄이고 7줄 네 7개죠. 7글자 4줄이니까 칠원절구의 한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미야 불렀죠. 청자 의인법이죠. 불렀으니까 부탁하고 부탁하노니 자 부탁의 대상이죠. 거미가 앞길에 거미줄을 쳐두었다가 나를 등지고 날아가는 꽃 위의 저 나비 요 나비는 임을 의미합니다. 거미줄에 걸리게 해 제 허물을 뉘우치게 해다오. 이미 나를 버린 것을 후회하기를 바랍니다. 다 했는데요.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말을 건네는 방식이죠. 예. 위에서는 달을 불렀고 그죠? 가에서는 나에서는 이제 거미를 불렀으니까 말을 건네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정서 그걸 통해서 정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5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보기 1을 바탕으로 가와 보기 2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보기 1이 뭔데? 정과정곡은 정서가 유배 생활을 할 때 지은 노래이다. 보기 2는 이재현이 이 노래의 뜻을 풀어 한시로 썼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여러분 정과정이죠. 그러니까 정과정의 뜻을 풀어 한시로 쓴 거죠. 조선 전기 악학괴범을 편찬하며 당시에 전해지던 정과정곡을 한글로 기록해 수록한 것이다. 이건 가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이제 정과정곡 이거 한글로 기록한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정과정곡을 한시로 이렇게 지은 거라는 거죠.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입니다. 이거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사랑이 아니라 뭐 그리움, 예?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원망이 있는지를 꼭 체크하세요. 시를 읽을 때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거 원망이 있나?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냐면 잘 물어봐요. 선택지에서 원망이 있는 시들이 있고 가끔 없는 시들이 훨씬 많고요. 근데 가끔 있는 시들을 이제 가르치거나 시험 범위에 들어가거나 하면 꼭 그걸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을 그리워하는 시가 나오면 바로 생각하세요. 이거 임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찾아보셔야 됩니다. 없으면 이제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거고 이걸 이제 체크를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는 없습니다.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3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죠. 화자의 모습을 꽃에 빗댄 게 아니죠. 꽃 위에 나비, 요 나비가 그죠? 나비가 임을 빗댄 것이죠. 우의적이라는 거는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의적이다, 비유적이다, 돌려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비유적으로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답은 4번이 정답. 끝.